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특공대 바이오맨, 여배우 잠정 얘기와 돌아온 레드원, 107가지 바이오맨 잡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주특공대 바이오맨의 원 제목은 초전자 바이오맨이며 1984년에 나온 슈퍼전대 시리즈 8번째 작품입니다. 1990년도에 지구방위대 후레쉬맨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두 번째 전대물입니다.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여성 멤버가 2명인 작품입니다. 기획 당시 명칭은 초인전대 바이오맨이었습니다. 배틀피버 J 이후 제목에 무슨 전대가 들어가지 않는 작품입니다. 옛날 일본 설화의 요소인 카쿠야 공주, 모모타로, 킨타로, 한치동자 등등을 모티브로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메카닉 디자이너였던 이츠부치 유타카시의 디자인이 호평을 받은 작품이며 기계와 인간의 스토리,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적 스토리로 드라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바이오맨은 80년대 전대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대 옐로포 역의 야지마 유키씨는 구화 촬영 이후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으며 아직까지도 무엇을 하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배우가 잠수를 타버리는 바람에 10화에 나오는 옐로우포는 슈트 액터가 연기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7화부터 10화까지는 목소리가 비슷했던 성우 다나카 마유미씨가 옐로우포 목소리를 연기합니다. 중간에 멤버가 교체된 것은 태양전대 썸발칸의 발리글 이후 두 번째입니다. 괴수와의 전투, 괴수 거대화, 괴수와 로봇의 공식을 깨고 주노이드들과 싸우다 메카자이칸 대 로봇의 구도를 보여주는 독특한 형식의 작품입니다. 제3세력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리즈입니다. 바이오맨의 OST와 BGM은 카세 후니이코, 다나카 코에이, 후유모리 카요코, 강진화, 요시다 타케미, 야노 다스미 등 화려한 라인업으로 제작되었으며 전대물 OST 중 최고의 명곡으로 꼽히는 곡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맨의 슬픈 BGM은 가을의 속삭임과 매우 유사해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바이오맨의 오프닝 곡을 부른 가수 미야우치 타카유키 씨는 당시 신인이었으며 예산 문제로 신인 가수를 썼는데 바이오맨 이후 가수로서 유명해지셨다. 우리나라로 수입된 전대물 중에 일본판 오프닝 MR을 그대로 사용해서 한국어로 개사해 부른 유일한 시리즈입니다. 2017년 대형 팬더에서 우주특공대 바이오맨을 35주년 기념으로 DVD로 재발매하였습니다. DVD 재발매 당시 오프닝 곡의 가수가 바뀌었는데 2017년 버전을 부른 테너 박종혁 씨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나온 전문 성악가. 대형 팬더에서 수입해 비디오로 발매됐을 때 초반부에 전격전대 체인지맨의 일부가 비디오 케이스에 담겨 있어서 당시 의문을 남겼었다고 합니다. 공룡전대 주렌자부터 파워레인저로 리메이크가 되었었는데 주렌자 이전 시리즈 중 바이오맨의 리메이크 시도가 있었던 최초의 작품입니다. 기획 당시 포지션은 레드 1, 핑크 2, 그린 3, 옐로우 4, 블루 5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제트 1, 2호의 좌석 배치가 1호엔 레드 1, 핑크 5로 배치되어 있고 바이오제트 2호에는 그린 2, 옐로우 4, 블루 3가 앉아있는 것. 일본에서는 초신성 플래시맨보다 바이오맨이 더 인기가 많았으며 방영 20주년 기념으로 일본에서 케이블 방송까지 해줬습니다. 바이오맨들은 500년 전 자신들의 선조가 먼저 바이오 로봇에게 선택을 받는데 500년 전 모습이 일본색이 너무 짙어 이 과정은 국내판에선 통편집이 되었습니다. 바이오맨 이전 작품들의 슈트들은 나일론 섬유로 제작하였고 바이오맨부터 차코트 재질로 교체하였는데 노하우가 부족해 블루3의 슈트가 후반부엔 점점 보라색으로 바뀌었었다. 배우 송지효 씨의 어린 시절 추억으로 바이오맨이 런닝맨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바이오맨은 시속 120km를 달릴 수 있고 100m의 점프를 뛸 수 있습니다. 해적전대 고카이자의 바이오맨의 변신 장면과 필살기가 나옵니다. 이제 인물들에 대한 잡지식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원의 고시로는 일본인 최초로 우주비행사가 된 청년입니다. 고시로의 500년 전 선조는 사무라이입니다. 고시로는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뛰어난 두뇌, 어머니의 미모를 물려받았음. 레드원의 기술 파이어소드는 실제로 검에 불을 붙여 촬영했다고 합니다. 고시로의 배우인 사카모토 료스케 씨는 해적전대 고카이자의 극장판인 고카이자 고세이자 슈퍼전대 199 히어로 대결전에 카메오로 출연하며 무려 27년 만에 다시 고시로 역할로 출연해 주십니다. 이후 가면라이더 X 슈퍼전대 슈퍼히어로 대전에서 고시로의 목소리로 카메오 출연을 합니다. 그린2의 타가스키 신고는 카레이서 출신입니다. 500년 전 선조의 직업은 사냥꾼. 고교 시절까진 선수로 뛰고 있던 야구부의 에이스였다. 레드가 전대의 리더를 맡는 건 일방적인데
그린이 서브리더를 맡은 건 최초의 경우라고 합니다. 초전자 스코프로로 투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해의 레이스 장면은 그린2의 배우 오오타 타카히코 씨가 직접 운전한 것이며 일본 자동차 연맹 국내 A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3는 수상 스포츠가 특기입니다. 말 안 듣는 비행 청소년 출신입니다. 1km 반경의 소리를 초전자 귀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500년 전 선조는 그냥 일반 백성. 기계전대 젠카이자의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옐로우4는 슈퍼전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옐로우입니다. 옐로우4의 꿈은 죽은 오빠의 뒤를 이어 아프리카의 대자연을 담는 게 꿈인 사진작가입니다. 1대 옐로우4는 비디오 오프닝에선 김은경이라 언급되었지만 작중에선 홍은경이라고도 불리며 이름이 2개로 남아있습니다. 능력은 초전자 홀로그램으로 자신이 본 것을 빔 프로젝트 마냥 재생이 가능합니다. 1대 옐로우4를 맡았던 야지마 유키 씨는 잠적 하루 전날 레드원의 사카모토 료슈케 씨와 같이 귀가했는데 내일 촬영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했다는 비하인드 썰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배우의 잠적으로 많은 추측들이 돌았었는데 그 추측들이 무엇이냐면 매니저하고 눈이 맞아서 야반 도주를 했다는 썰과 사고사를 당했다는 썰과 연예계 생활에 대한 염증, 투잡으로 인한 좋지 않은 촬영 태도로 제작사에 의한 해고, 배우가 동성 연애자로 여자와 눈이 맞아 도피했다라는 썰 등이 존재합니다. 2010년 토크 이벤트에서 핑크5 역의 마키노 미치코 씨는 야지마 유키 씨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배우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모든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했고 나머지 4명의 멤버들은 다방에서 계속 야지마 유키 씨를 기다렸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앞서 언급했던 추측 중 4번 투잡으로 인한 좋지 않은 촬영 태도로 제작사에 인한 해고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린2의 오오타 타카히코 씨는 2013년 연예계의 뒷이야기 대방출 토크쇼에서 10년 전 일본의 치바현이라는 동네에 갔다가 남장을 하고 오나베 바에서 일하고 있는 야지마 유키 씨를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야지마 유키 씨는 잠적 당시 가입돼 있던 재팬 액션 클럽도 탈퇴하였습니다. 이후 비공인 전대 아키바 레인자의 1대 옐로우4가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기계전대 젠카이자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겪은 히어로들이라며 카메오 출연을 하였습니다. 물론 배우 본인이 아닌 슈트 액터입니다. 바이오맨 설정 자체가 500년 전 바이오 힘을 받은 선조들 중에 후손들이 뽑히는 거기 때문에 2대 옐로우4의 족보는 1대 옐로우4와 비슷하거나 같은 가문에서 분리된 가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2대 옐로우4 야부키주는 일본 양궁 올림픽 국가대표입니다. 거미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2대 옐로우4인 타나카 스미코 씨는 일본 액션 협회의 일원이며 본인이 직접 소화하는 액션씬이 많아 뛰어내리기 준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타나카 스미코 씨는 쾌도전대 루팡전대대 경찰전대 페트렌자의 가게 손님 카메오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핑크5의 카츠라기 히카루는 어릴 적 몸이 약해 병원에 자주 갔었고 그런 이유로 간호사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핑크5의 특수 기술은 베리어입니다. 초반 얌전했던 성격과 달리 후반에 갈수록 여전사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500년 전 선조의 직업마저 지체 높은 아시였다고 하네요. 독타맨은 슈퍼전대 시리즈 최종 보스 중 가장 인상 깊은 악역으로 평가받습니다. 다른 슈퍼전대 시리즈는 악당 중에 최종 보스가 아닌 간부들이 인기가 많은 것에 비해 독타맨은 최종 보스 중에서도 인기 있는 캐릭터의 나이는 30대 후반이지만 자신을 천재로 만들기 위해 두뇌세포 자극 실험을 계속하여 노인의 모습으로 노화합니다. 후에 본인의 몸을 기계인간으로 만들었음. 독타맨은 인간의 모습으로 카게야마 슈이치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슈퍼전대 시리즈의 최종 보스들이 간부들에게 배신당해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많은데 독타맨은 빅3에게 배신을 당해도 처음부터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획을 짜두었으며 심지어 바이오맨들까지 덤으로 같이 잡으려는 타 최종 보스와는 다른 지략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줍니다. 독타맨의 최후는 슈퍼전대 시리즈 역사상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나도 여기서 울었다. 힙합 가수인 화나의 악당 수업이라는 곡에는 바이오맨의 독타맨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타맨의 배우 코다 무네라무 씨는 바이오맨 이후 오성전대 다이렌자의 고마 15세로 출연하십니다. 카게야마 슈이치와 프린스를 맡은 배우 이우라 히데노리 씨는 대전대 고글5의 컴퓨터 보이즈 앤 걸스의 멤버인 타치야 역을 맡았었습니다.
슈이치는 아버지인 독타맨을 찾기 위해 TV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메이스는 극중 1대 옐로포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메이스는 분장하지 않은 맨 얼굴로 등장한 적도 있었음. 독타맨의 정체가 인간인 걸 알고 난 후 빅3에게 배신하자 꼬셨던 건 메이슨이었습니다. 바라는 신제국 기아 간부 중 유일하게 바르지온을 조종해봤습니다. 초기 기획 당시엔 이름이 우먼이었다고. 몬스타 다음으로 은근 개그씬이 많이 나온 캐릭터입니다. 몬스타는 스피드가 약점인 자신과 주호 때문에 바이오 터보를 뺏은 적이 있습니다. 간부들 중에 부하를 제일 많이 아끼며 주호의 자네를 가져가 수리해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몬스타를 맡은 배우 코바야시 쇼조씨는 과학전대 다이남의 곤으로 카메오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사이고는 프린스의 정체를 밝혀내는 인물입니다. 주호는 원작에서는 주호인데 국내판으로 넘어오면서 주호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쿠아이저 역시 아쿠아이가인데 국내판의 발음은 아쿠아이저. 주노이드 오수사는 바이오맨 포즈를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파라켓은 바이오맨 극장판에서 캣 군단을 결성하기도 합니다. 신제국 기아 멤버 중 독타맨 제외 제일 오래 살아남은 건 파라켓입니다. 파라켓 역의 오시마 유카리 씨는 과학전대 다이나면에 카메오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실버는 반바이오 동맹의 마지막 생존자이며 반바이오 영웅입니다. 실버는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로 어떤 진영과도 협력하지 않는 완전한 제3세력입니다. 실버 전용 BGM인 백은의 사냥꾼은 전격전대 체인지맨에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가면라이더 X 슈퍼전대 슈퍼히어로 대전에 28년 만에 모습을 나타내는데 바이오 헌터 실버가 아니라 라이더 헌터 실버로 등장하여 바이오맨 팬들을 아쉽게 만들었으며 이럴 거면 굳이 왜 다시 등장시켰냐 하는 반응들이었네요. 실버의 디자인 모티브는 하카이다라고 합니다. 작중 실버가 프린스를 되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실버가 어떻게 프린스를 알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실버가 등장하기 전에 프린스는 이미 죽고 없거든요. 초신성 플래시맨의 보 가르단, 광전대 마스크맨의 지제 닌자 오우브 등을 맡았던 오카모토 요시노리 씨가 실버의 슈트 액터를 연기하였고 이분은 메카클론 1호도 연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주특공대 바이오맨 107가지 잡지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